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즈의 창업동아리장 이용우입니다. 저희 게임즈는 1년간 총 7개의 크고 작은 게임들을 제작하였으며 7개의 대회와 2개의 페스티벌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활동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년 동안 가장 오랜 시간 개발한 2가지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큐페이션입니다. 어큐페이션은 스테이지형 스토리 퍼즐 게임입니다. 맵에 배치되어 있는 로봇들을 해킹하여 능력을 사용하고 아이템을 알맞게 이용하여 도착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A 버튼을 누르면 다른 로봇을 해킹하여 그 로봇을 조종할 수 있게 되며 각 로봇마다 서로 다른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표시되는 것이 해당 로봇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초록색 로봇은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노란색 로봇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로봇은 장애물을 치울 수 있으며 다리 또한 건널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화면에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면 그쪽으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로봇 하나가 올라가야 문이 열려 조작하던 로봇을 올려두고 다른 로봇을 해킹하여 지나가거나 다리를 건너지 않고 워프하는 등 특수한 도구들 또한 존재합니다. 이렇게 특수한 로봇들과 도구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웨이 투 웨이 다운타운이라는 모바일 디펜스 게임입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 사이에서 플레이어를 조종하여 최대한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를 적들이 공격을 피하면서 상단에 있는 기지에 가져가 자원을 모아야 합니다. 자원이 충분히 모이게 되면 아군 로봇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된 로봇은 가까이에 있는 적을 스스로 공격하게 됩니다. 적이 공격을 피하면서도 자원을 충분히 모아서 로봇을 더 많이 배치하거나 이미 배치했던 로봇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적들이 공격으로부터 최대한 오랜 시간 살아남아 점수를 올리면 되는 게임입니다. 지금부터는 총 5개의 게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림다이버와 중코는 대회에 참여한 게임들인데요. 이 2게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드림다이버라는 게임을 제작하여 교회대회 글로벌 인디게임 페스티벌에 참여하였습니다. 드림다이버는 간단한 조작을 활용한 캐주얼 힐링 게임입니다. 무한히 떨어지는 플레이어를 조작하여 구름, 섬, 새 등의 장애물을 피하면서 코인을 먹고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중국어 코스터 중코라는 게임으로 교내 창의 IT 공모전에 제출한 게임입니다. 중코는 중국어 교육 게임으로 단어에 맞는 성조를 눌러 맞추면 성조 모양과 같은 레일을 이용해 통과하고 틀리면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어의 성조를 시각화시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임즈 큐브입니다. 게임즈 큐브는 모바일 퍼즐 게임인데요. 조작키 하나로 여러 개의 큐브를 동시에 조작하면서 서로 붙기도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는 큐브의 특성을 이용하여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감나빗이라는 캐주얼 모바일 게임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최대한 화면을 많이 클릭해서 최고점을 노리는 게임입니다. 간단하지만 중독성이 있어 계속해서 플레이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Shoot Anything But Not Zombie라는 액션 디펜스 게임입니다. 몰려오는 좀비들을 빠르게 잡아서 코인을 모으고 모은 코인으로 더 좋은 장비를 구매하여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는 게임입니다. 교내 비즈컬 미니 페스티벌에서 이 게임을 시연하였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작한 총 7개의 게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게임즈의 기타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넷마블에서 주최한 게임 인 라이프 공모전에 저희가 직접 게임을 개발해 보기까지 이야기를 수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에서 은상, 2차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뮤지컬 페스티벌에 저희 게임이 포스터를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동아리 에퍼처와 협력하여 스마틴 앱 챌린지에서 AR 종이접기 도우미 앱 페이퍼 플립스의 제작을 도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경진대회에서 3D 애니메이션 사계절 제작을 도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까지 제작한 대부분의 게임들을 모바일 플랫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취득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간의 게임즈 창업 동아리 활동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게임을 개발하였고 또 많은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게임즈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이 게임의 가치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게임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세상을 비추는 달 루나로 시작해서 2019년 꿈을 선물하는 루나를 지나 이제는 2020년 밤하늘을 밝히는 루나의 활동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동아리 루나의 결과보고 발표를 맡게 된 루나의 창업동아리장 서동휘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IT 소셜벤처 동아리입니다. IT 소셜벤처란 IT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 기업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2018년부터 본격적인 창업 동아리 활동을 시작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대회에 참가하며 저희의 실적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2020년 한 해 말 그대로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의 소셜벤처에 대한 열정까지 꺾지는 못했습니다. 출전하지 못하게 된 대회 대신 저희는 비대면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저희의 내부 교육을 진행하면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UI UX 디자인, 3D 모델링, 딥러닝 등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하고 최대한 넓은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 활동만 한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배워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대표적으로 저희가 2020년에 개발한 아이템 4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손 안의 주치 닥터 데일리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이런 접수증을 작성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병 이력 등을 작성하고 병원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사실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좀 불투명할 뿐더러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닥터 데일리는 이런 병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많은 부분을 디지털화한 의료 시스템입니다. 닥터 데일리에서 환자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증상을 미리 입력하면 병원에 방문해서 신속하고 조금 더 정확한 의사의 소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서 외출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상 등을 통해서 AI 기반으로 자가 진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처방전 시스템을 통해서 낭비되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고 대기열 시스템을 통해서 병원 내에서 효율적인 인원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닥터 데일리는 현재 iOS 앱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으며 실사용이 가능한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닥터 데일리는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카이스트 충남대 전국 소프트웨어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3등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청소년을 위한 청포도입니다. 47.8% 이게 어떤 숫자인지 아시나요? 재작년을 기준으로 청소년 근로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사실 이렇게 청소년의 근로를 하는 업소장에서도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청포도는 이러한 인권 실태를 해결해 보기 위한 아이템이며 청소년이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최저급여를 받고 있는지 계산해주는 급여 계산기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무단 초과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확인해주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는 청소년이 근로를 할 때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청포도는 현재 JA 코리아 코이 대회에 현재 아직도 본선 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선 진출과 함께 50만 원을 투자받았고 이는 참여팀 중 최대 투자 성과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청포도를 통해서 조금 더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 세상을 바꾸다 긁적긁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캘리그라피를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캘리그라피는 인기에도 좀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굿즈를 판매하는 인터넷 공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긁적긁적은 바로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굿즈에 투표를 하면 해당 굿즈가 실제로 판매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긁적긁적도 앞서 말씀드린 JA 코리아 코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45만 원을 투자받는 등 최대 투자금에 가까운 투자금을 유치해냈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반복되는 일상을 도전의 반복으로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감, 단절감을 뜻합니다. 매일매일은 달고나 커피 만들기, 공룡 비누 만들기와 같이 매주마다 자신이 소소하게 실천하면서 우울감을 해소해 볼 수 있을 만한 미션을 매주마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션들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행 결과를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단절감을 해소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또한 웹앱 형태로 실제로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으며 매일매일은 JA 코리아 창업 놀이터 대회에 참여하였고 본선 진출과 함께 70만 원을 투자받는 등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2020년에도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며 소셜벤처 동아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기존에 저의 아이템을 선보이고 내세울 수 있었던 창구였던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은 아직까지도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2020년 한 해 동안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면서 저희의 소셜벤처라는 동아리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성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저희의 후배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앞으로의 루나도 변함없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내 유일 스마트팜 동아리 어서티브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창업동아리장 우상현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어서티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티브는 2019년 3월 신설된 교내 유일 스마트팜 동아리로 농업과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고 재배한 작물을 판매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2019년에는 부원들과 함께 이사장님의 강연을 듣기도 하였고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어서티브는 신규 부원들을 모집한 후 신뢰를 잃으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라는 말을 모토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원활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스마트팜에 자주 방문하지 못해 이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부원들이 스마트팜에서 행복하게 활동할 날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달라진 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37명의 많은 동아리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총 5개의 부서로 나뉘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인원 제한으로 인해 동아리원의 수가 14명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 인원을 5개의 부서로 나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라 생각하여 총 3가지의 부서로 나뉘어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20년 활동하게 된 3가지의 부서입니다.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자면 마케팅부는 회계부와 홍보부를 통합한 부서로 판매 전략과 홍보 계획을 세운 뒤 SNS를 통해 동아리를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작물관리부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농작물을 선정하고 이를 직접 재배하며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수시로 작물 관찰 일지를 작성하여 현재 작물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시스템부는 웹사이트를 개발하며 이외에 동아리에 도움이 되는 기타 IT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설티브의 월간 활동을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어설티브는 3월 말 첫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줌을 통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고 각자의 재능을 살려 적재적소의 부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메모 프로그램인 노션을 사용해 여러 기업들의 브랜딩 기법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어설티브의 브랜딩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IT 교육 플랫폼인 구름에듀의 어설티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 시스템부에 효율적인 웹 개발 교육을 진행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활동이 주가 되었던 2020년 더 큰 빛을 발하게 되었고 이를 사용하여 다른 부서도 구름에듀를 통해 원활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디스코드와 줌을 사용해 본격적인 온라인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케팅부에서는 기업 브랜딩 기법과 기획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판매 시스템부에서는 작물을 선택하여 학습지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매 시스템부에서는 구름에듀를 통해 HTML과 CSS를 학습하였으며 과제를 통해 실제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창업 동아리 활동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며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노션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직접 기획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작물을 정하기 위해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 부서 공통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인 어도비 XD를 교육하여 원활한 웹 개발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웹 개발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7, 8월 어설티브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달이었습니다. 바로 창업 동아리원들의 스마트팜 방문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스마트팜에 방문해 시설을 구경했고 시설의 사용 방법 그리고 안전사항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마케팅부에서는 어설티브 네이버 블로그를 작성하여 홍보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게 기본적인 디자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판매 시스템부는 자바스크립트를 학습하여 웹 개발 준비를 마쳐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씨앗을 구매해 재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동아리를 소개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입니다. 작물을 재배해 판매하는 어설티브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올해 크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수확한 작물로 시식회를 열고 판매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팜 방문 불가로 원활한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판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듀팜입니다. 큐브 단위로 구성된 교육용 소형 스마트팜으로 수리가 용이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1학년 부원 친구들이 벤처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이라는 값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시스템부에서는 어설티브 소개 및 홍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웹 프레임워크인 리액트를 사용해 개발을 진행하였고 웹 디자인과 코드 관련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여 2, 3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부와 작물관리부에서는 어설티브 굿즈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스티커, 엽서, 배지 등의 다양한 굿즈를 디자인하였고 이는 발주를 한 후 굿즈 판매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총 44만 7,514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에듀팜 프로젝트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작물을 네이버 스토어 또는 쿠팡에 업로드하여 외부에 판매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스티커 같은 동아리 굿즈를 사용해 작물 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수익을 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어설티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창업동아리 사일런스의 운영 결과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2020년도 사일런스 창업동아리장 문형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리 1년 요약, 동아리 소개, 사일런스가 1년 동안 진행했던 동아리의 연관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리의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동아리 1년 요약입니다. 동아리명은 사일런스로 보안 동아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IT 특성화부의 원미경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14명의 학생들이 각자 보안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역입니다. 2019년까지는 스텔스라는 동아리, 창업 동아리 명으로서 2015년 교내 해킹 방어대 디미콘 개최, 2019년 보안교육 커리큘럼 개발 프로젝트 시작,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학과 체험 부스 운영, 안산 사이언스밸리 부스 운영, 사이버 가디언즈 학생 주도 세미나 개최 등과 같은 활동을 펼쳤으며 2020년에는 사일런스로 동아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활동 내역 요약입니다. 사일런스는 원고 제작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학생들이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여 만들어낸 자료들을 이용하여 원고를 제작합니다. 그에 따른 시스템 해킹, 웹 해킹,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다양한 해킹 분야의 다양한 공격 기법, 방어 기법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합니다. 각 분야별 핵심적인 기술을 나열해 보자면 시스템 해킹 연구에서는 스택, 힙, 커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및 공격 기법 연구, 웹 해킹 연구에서는 PHP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및 공격 기법을 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에서는 파일 헤더에 관한 이해, 데이터 하이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연구 자료들을 취합하여 원고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소개입니다. 동아리 설립 목적입니다. 입문자를 위해서 고등학생이라는 보다 어린 나이에 보안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구성해주고자 동아리를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연구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과물 보고서를 제작하는 것과는 차별점을 두어 1학년에게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알려주고자 동아리를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해킹입니다. 누구나 쉽게 정보보안과 CTF 입문서를 통해서 정보보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동아리원이 각자 연구부와 집필부 중 한 부서를 맡아서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원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아리 로고입니다. 2019년까지는 스텔스에서 사용하는 로고를 그대로 쓰다가 2020년 동아리명이 사일런스로 변경이 되고 스텔스에서 사용하는 로고를 약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운영 목표입니다. 보안 교육의 체계적인 틀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폰업을, 리버싱, 웹해킹, 크립토 등의 커리큘럼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고를 이북 형태와 도서 형태로 제작하여 접근성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일런스는 누구나 소홀히 가르치지 않고 자신이 습득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동아리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베풀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동아리 연관 활동입니다.
저희 사일런스는 세 가지 활동을 주축으로 활동했습니다. 각각 원고 작성, 대외 활동, 연구 활동입니다. 1학년, 2학년이 협동하여 원고를 제작한 결과 총 200쪽의 목표 분량 중 100쪽가량의 목표량을 채웠습니다. 초기 목표는 200쪽에 달하는 원고를 작성하여 책 출판 사이트를 이용하여 50부가량을 출판하려고 하였지만 무리한 초기 목표, 그리고 일부 팀원들의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부재 때문에 올해는 오픈 튜토리얼즈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업로드를 한 뒤 내년 원고를 완성하여 50부 출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의 원고 작성된 성과물은 온라인 오픈 튜토리얼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보안 연구를 진행하며 네트워크 패킷 분석과 네트워크 패킷에 삽입되어 있는 악성 코드 추출 및 분석, 워게임 상위권 랭크 및 다양한 풀이 작성, 다양한 CTF 참여 및 풀이 제작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작전 경연대회 3위,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 페스티벌 1위와 5위, 더 해킹 챔피언십 주니어 2020년 금상, 은상, 동상, 현대 옵토에버 CTF 대상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향후 계획입니다. 동아리 향후 계획도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 제작 마무리 및 출판, 헥터박스 세미나, 정보보호 세미나 개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완성하지 못한 원고를 완성을 한 뒤 출판의 과정까지 완료하는 것이 2021년의 첫 번째 목표. 타 동아리 트러스트와 사일런스가 유료 워게임 컨텐츠인 헥터박스를 공부하고 공략하여 자료들을 모으고 발표 자료를 제작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게 두 번째 목표. 2019년 세미나를 시작하였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했던 정보보안 세미나를 다시 활성화하여 많은 학생들이 정보보호와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사일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콘 스타트업 비즈쿨 창업 동아리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과 발표를 맡은 창업 동아리장 오영준입니다. 목차입니다. 창업 동아리 유니콘에 대해 소개 후 동아리의 연혁, 유니콘의 두 사업체인 AIM과 AIMB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콘의 주요 사업은 두 개로 일러스트레이터 펀딩 플랫폼 AIM과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AIM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니콘의 부서는 개발, 마케팅, 디자인, 기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니콘의 연역입니다. 2019년 5월 자율동아리로 시작하여 12월 첫 사업인 AIM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일반 동아리와 창업 동아리에 선정되었으며 AIMB 사업의 일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비즈쿨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국민대 JA 코리아 온라인 창업 캠프에 참가하여 AIM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유니콘의 사업인 AIM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M 사업은 갤러리와 펀딩 플랫폼의 연계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AIM 갤러리의 작품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작가 실적에 밑받침이 되어 보다 합리적인 펀딩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펀딩 플랫폼 또한 사람들의 펀딩을 통해 갤러리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입니다. AIM 갤러리는 현재 AIM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웹 갤러리를 개발하였습니다. AIM 갤러리는 작가들이 작품을 선택하고 편집하여 업로드하면 작품들을 바탕으로 한 갤러리가 형성됩니다. 또 이 갤러리는 펀딩과 연동되어 펀딩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에임 펀딩은 갤러리에 업로드된 자신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펀딩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작가가 펀딩을 등록하고 펀딩이 유치된다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펀딩 작품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갤러리를 바탕으로 한 펀딩으로 보다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 펀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임 웹 갤러리입니다. 여러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커뮤니티의 순 기능인 댓글, 좋아요를 통한 정보 교류 또한 가능합니다. 또 갤러리 사용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추천 작품을 보여주는 기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임 위젯입니다. 에임 위젯은 에임과 협력관계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배경화면으로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디자인이 완료되었으며 외주를 통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위젯 또한 웹 갤러리와 마찬가지로 갤러리의 활동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작년 실시된 에임 설문입니다. 사용자와 작가의 니즈를 반영하고자 일반인 117명과 작가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에임 SNS입니다. 현재 에임 인스타그램은 약 1000명의 팔로워를 보유 중이며 현재 83명의 협력관계의 작가들의 작품을 업로드함으로써 작가들의 작품이 보다 더 널리 알려지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AMB입니다. AMB는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크리에이터 전반에 걸친 관리와 크리에이터 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다 체계적인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팀 드라이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 또한 설정하였습니다. AMB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는 크리에이터들 간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보 교류를 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 광고 관리가 가능하며 뉴 미디어 관련 뉴스 등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통한 보다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AMB 홍보용 웹페이지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첫 유입 경로이며 AMB의 소식들을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AMB 신청 웹페이지입니다. 신청 페이지를 통해 크리에이터 신청이 가능하며 구글 유튜브 인증 시스템을 통한 채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애널리틱스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성 사용자, 세션 수, 이탈률 등을 비롯한 객관적인 정보는 보다 더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MB SNS입니다. AMB SNS를 통해 사업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며 1:1 CS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상 실적입니다. 2020년 유니콘 에임팀은 JA 온라인 창업 캠프에 참가하여 6개월간의 대회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래 계획입니다. 유니콘은 내부적인 이유로 동아리가 사라지지만 지난 2년간의 활동과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외부에서의 활동을 통해 기존 사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인플루드의 5년 결과 보고를 맡게 된 창업동아리장 장종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인플루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동아리가 설립된 2016년부터 모토인 상상은 현실로에 걸맞게 많은 상상을 현실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저희의 로고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색과 파란색을 퍼스널 컬러로 하여 샵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샵은 인플루드의 전문성을 상징하고 직물처럼 교차되어 있는 부분은 끈끈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인플루드의 활동을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마하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시작하였고 5월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작하였습니다. 6월에는 마하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마하를 미림 정보고 전시회에 출품하였고 8월에는 데이큐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9월에는 한국문화영상고의 의뢰로 스마트 타임테이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몰라의 주요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12월에는 버그를 수정하는 등 몰라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플루드의 활동 한 축을 담당했던 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홍보했던 창업 동아리 내부 커리큘럼에 따라 1학년을 대상으로 안드로이드, 코틀린, 안드로이드 심화 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1인 1토익 프로젝트 제도를 실시하면서 1학년 동아리원들이 자신만의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드의 메인 프로젝트인 몰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몰라는 인공지능 텍스트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단어장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현재 개발을 완료하여 플레이스토어 공개 테스트 출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몰라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할 때 종종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 단어장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직접 기록하는 것이 심히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몰라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하였습니다. 몰라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르는 단어에 괄호를 치고 카메라를 가져대면 단어장을 뜻까지 입력하여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몰라는 단순한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몰라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단어 추가 프로세스로 사용자가 많은 단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같은 목표를 가진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단어장, 기출단어 데이터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 연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라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할 것이고 공개 테스트 때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와 관련된 기능들을 더 추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회 출전입니다. ROTC, 유니콘, 인플루드 학생들의 협업으로 JA코리아 창업 놀이터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프로젝트는 데이큐브입니다. 데이큐브는 촉각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IoT 기기 조작 기구입니다. 인플루드는 데이큐브의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을 맡아 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창업 놀이터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회 출전입니다. 에피처, 인플루드, 코인 학생들의 협업으로 학생 창업 유망팀 300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구독형 종이책 판매 플랫폼 리드라이트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하여 창업 유망 300팀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 협업입니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의 앱개발 동아리 앱앤미와 협업을 진행하였고 미림과의 협업으로 마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마하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소통창구 서비스인데요. 이를 모두 개발 완료한 후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전시회에 출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주입니다. 한국문화영상고의 의뢰로 전자칠판 연동 시간표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타임 테이블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하여 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인플루드는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2020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예산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6만 1,900원 사용하였습니다. 저희의 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총액 6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루드의 2020년 활동과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창조하자 에퍼처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2학년 3반 정재엽입니다. 저희 동아리 에퍼처는 2015년에 설립된 동아리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단순한 일상 속에서 작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편리한 웹과 앱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진행한 단체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우리 학교의 급식을 한 손에 안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근 학생들에게 유행한 신조어 중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서 생긴 단어로 이런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 학교 디미고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집밥 대신 급식을 삼시세끼 먹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의지할 수밖에 없던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한 식사, 즉 급식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급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 학부모와 영양사 사이에 소통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소통이라고 하면 학기당 한 번 하는 설문조사에 그치곤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의견이 반영됐는지는 알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은 작게 크게 쌓이게 되고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얀밀이라는 앱 서비스를 고안했습니다. 저의 기획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먼저 급식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은 각 메뉴에 대해 기본적으로 별점을 주고 세부적으로 국이 싱거웠다, 고기가 부드럽다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특정 메뉴의 평균 별점은 얼마였다, 북엇국에 대해서는 싱거웠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등의 학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급식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전까지 나왔던 급식의 통계를 제공해 주는데 학생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할 정보이기 때문에 호기심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이는 학생들의 급식 평가에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사 게시판 기능입니다. 학생이 영양사에게 의견을 전달했다면 반대로 영양사가 학생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양사 인증을 받은 영양사는 위와 같은 공지를 쓸 수 있고 학생은 푸시 알림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저희 앱이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에서 이렇게 오늘의 메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을 탭 넘기면 이달의 급식 달력이 나오는데 달력에서 날짜를 눌러보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떠 메뉴를 볼 수 있고 각 메뉴 왼쪽에 고기 아이콘을 누르면 즐겨찾기 메뉴로 해당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서는 위와 같이 디데이로 언제 즐겨찾기 메뉴가 나오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 메뉴들은 그 메뉴들이 있는 당일에 정해진 시간에 위와 같이 푸시 알림을 통해 핸드폰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설정창에서 알레르기를 체크하고 급식 메뉴를 볼 때 알레르기가 있는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에 꽂힌 평가 기능입니다. 각 급식 메뉴를 클릭하면 5개의 아이콘 중 하나를 선택해 전반적인 별점을 볼 수 있고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음식에 따라 위와 같이 육류면 육류, 튀기면 튀김 이렇게 음식의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특징에 맞는 질문들이 3, 4개 이하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각각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슬라이드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탭을 누르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전반적인 평균적인 결과를 볼 수 있고 또한 해당 메뉴와 비슷한 메뉴들을 분석해서 리스트로 보여주고 누르면 해당 메뉴가 언제 나왔는지 알 수 있고 해당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하고 나중에도 메뉴 화면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이콘으로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용자 맞춤 설정창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미는 4월부터 기획을 시작하여 10월에 플레이스토어에 첫 출시를 하였고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출시 이후에도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서비스를 이어나갈 계획인데 만약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차츰 풀린다면 더 많은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유저 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보고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는 올라가고 영양사 선생님께서도 또한 만족하실 수 있는 선순환이 반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는 종이접기 선생님, 페이퍼 플리스입니다. 기존의 종이접기 관련 앱들은 설명이 부족하고 접기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플리스를 기획했는데요. 나만을 위한 최고의 종이접기 과외 선생님이자 지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타임을 제공하는 앱이 될 것입니다. 구현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메인 화면에서 종이접기 목록을 보여주고 원하는 종이접기를 검색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종이접기 레시피를 눌러 접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접기 화면에서는 카메라가 켜지면서 AR 기능을 통해 색종이에 보조선을 그어주는 것을 기획했지만 기술상 문제로 아직 앱에 직접 적용하지 못하였고, 외부 프로그램에서 사진의 보조선을 자동으로 긋는 것까지는 구현을 하여 가능한 대로 곧 앱에 적용할 것입니다. 완성한 종이접기는 위와 같이 컬렉션으로 저장이 되고, 컬렉션에 저장된 종이접기는 나만의 방 꾸미기에 활용될 수 있어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통해 수집욕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서, 성분력 발달이 필요한 유아 및 어린이, 그 다음 금전적으로 부담 없는 취미를 가지고 싶은 사람,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누구나가 저희 페이퍼 플립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소개에 마쳤고, 그 외에도 동아리 시간에 진행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비즈쿨 페스티벌 전시장 구성 및 설계, 그 다음에 교내 비즈쿨 미니 전시회에도 참여하여 저희 프로젝트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회가 많지 않았지만 동아리 내에서 많은 외부 대회에 참가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주요 수상 실적은 이와 같습니다. 지원금은 위와 같은 품목에 써서 약 4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앱내 수익과 수상 실적을 합쳐 약 107만 원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2020년에 쌓아온 디딤돌을 바탕으로 2021년에도 성과 있는 동아리를 읽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방학 중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더욱더 내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아리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의 에퍼처였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창업동아리 성과 발표회를 맡게 된 ROTC 창업동아리장 박세준입니다. 올해 창업동아리는 코로나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한번 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 ROTC라고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 ROTC 성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OTC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OTC의 개발은 키보드보다는 인두기로. ROTC는 교내 유일 하드웨어 동아리인 만큼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하드웨어 개발과 회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ROTC의 팀원 소개입니다. 18기 박세준, 네 바로 저고요. 18기 한성규, 저와 함께 고생하며 2020년 ROTC를 이끈 부동장입니다. 18기 최승현, 18기 이선우, 18기 노우찬, 19기 고윤재, 19기 이택준, 19기 장초영, 19기 안주희, 이렇게 9명의 팀원이 2020년 ROTC 창업동아리를 이끌었습니다. 저희 2020년 ROTC의 방향성은 사회적 약자와 소통을 통한 아이템 개발이었습니다. 저희 사회적 약자와 함께 기획 개발을 진행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통을 통한 아이템 개발을 방향성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년이 지난 지금 ROTC는 이 방향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가 저희의 계획에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저희는 ROTC의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졌을 때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이템 개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이템 기획으로 이에 더하여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직콕러드를 위한 아이템 개발까지 함께 진행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1학기 때는 동아리원들이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기초 전기 전자 이론 교육, 기획 발표 교육, IT 주제 발표 교육, 제2의 코리아에 참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학기 때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지만 1학기 때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팀 프로젝트 진행,
JA 코리아 창업 놀이터 멘토링, 모의 크라우드 펀딩, JA 코리아 피칭 대회 참여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플루드 유니콘 ROTC 세 동아리가 팀을 이루어 참가한 JA 코리아에서는 최우상을 수상하여 함께 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한 동아리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A 코리아에서 참가하여 개발한 아이템 2개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뒤에 이어 아이템 3개를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자동 간이 교량 애드온 휠체어 리프트 AOL입니다. AOL은 낮은 둔턱으로 올라가기 힘들어 하시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개발한 아이템입니다. AOL은 휠체어 뒤에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전자동 휠체어로서 대부분 고령층에 속하는 휠체어 사용자분들에게 낮은 둔턱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JA 코리아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JA 코리아 창업 놀이터 측에서 약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언택트 시대 즐거움을 선물한 IoT 컨트롤러 데이큐브. 데이큐브는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로 발생한 직콕러드를 위한 아이템입니다. 데이큐브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회전을 통해 연결된 기기를 제어하는 특별한 방식의 컨트롤러로서 언택트 시대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데이큐브는 창업놀이터 측에서 약 70만 원의 지원금을 투자받았으며 JA 코리아 창업놀이터에서 피칭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연구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는 수면 중 심박 데이터 분석입니다. 심박 측정 센서를 활용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수면 패턴 분석을 통해 무호흡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무호흡증으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가정용 미니 스마트팜입니다. 이 아이템은 디미고 스마트팜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가정용 미니 스마트팜은 집에만 있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에게 힐링의 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일반 스마트팜과 동일하게 재배 채소에 따라 자동으로 양액 조절이 가능하게 제작되었으며 세척이 편하도록 분리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수집과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2019년 ROTC의 메인 프로젝트였던 농작물 자동 수확 로봇의 코드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의 효율성을 대폭 상승시켜 전보다 빠르고 과부 없이 작동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과 발표의 가장 중요한 결론, 과연 ROTC 올 한 해 잘 활동하였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해 ROTC가 잘 활동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처음 접해보는 온라인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혼란. 둘째, 하드웨어 동아리 특성상 다 모여야 프로젝트가 진행이 가능하다. 셋째, 지속되는 프로젝트 지원으로 동아리원들의 의욕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는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겨울방학 시즌에 온라인 교육자료 준비, 온라인으로 하드웨어 교육이 가능한 띵커캐드 적극 활용, 팀 프로젝트보다는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 경험은 배울 줄 아는 사람들만 가리킨다. 올더스 삭슬리. 저희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실패들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ROTC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줄 알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동아리입니다. 2021년 ROTC는 20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ROTC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다 가우디움의 동아리장 김희은입니다. 가우디움의 성과 발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가우디움에 대한 동아리 소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받은 비주쿨 사용 예산, 마지막으로는 추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소개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2016년도에 설립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창업 동아리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연관 활동들을 보시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재원절, 그리고 유기견 등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감사하게도 캐시클래스에 선발되어서 나눔과 행복을 겸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원들은 1학년 3명, 2학년 3명으로 디자인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학년 2명으로 진행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진행을 총괄하는 저 김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사회적 문제는 실험 동물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험에 쓰이는 동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 동물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굿즈를 제작하여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동물은 평생을 실험실 안에서 갇혀 지내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여 저희가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다는 의미로 동물들에게 동물 안겨주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 실험 방지 프로젝트는 수익금은 약 21만 원으로 배송비에 들어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유동물연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도무송 스티커, 담요, 아크릴 기링, 마스킹 테이프 3종, 칼선 스티커를 디자인팀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공유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인 프로젝트인데요. 두 번째 프로젝트의 사회적 문제는 일상 속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가장 크게 바뀌게 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다른 사회적 문제인 코로나 블루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블루를 합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펀딩을 진행하고 코로나에 지친 우리의 일상과 일상에서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상에 지친 당신, 잠시 쉬어도 괜찮아라는 슬로건을 걸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금액은 20만 원이고 현재 펀딩이 진행 중이니 지금 보여드리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컬러링북을 한 장 한 장 저희 디자인팀이 36쪽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컬러링북과 함께 구성된 엽서와 메모지도 같이 디자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주클 사용 예산입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굿즈 제작에 사용된 금액은 약 97만 원이 사용되고 택배 배송을 위한 포장지가 약 4만 9천 원이 사용되어서 잔여금은 약 2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제작업체는 이 5장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추후 활동입니다. 저희는 미디 작곡 동아리 딴따라와 함께 콜라보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스토리보드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촬영과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리원인 민서, 이태, 나린이, 가영이, 종혁이,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있을 가엘, 미정이, 지민이 너무너무 잘 따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를 지도해 주신 김준식 선생님과 박경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가우디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딴따라 엔터테인먼트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동아리 소개를 하자면 저희 딴따라 엔터테인먼트는 미디를 기반으로 한 작곡, 그 위에
편곡, 녹음, 엔지니어링 같은 것을 모두 동아리 내에서 처리하고 내부적으로는 음악인 양성, 외부적으로는 문화 콘텐츠 제작을 돕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 목표인데요. 트래블링 따이 롱잉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래블링 따이 롱잉이라는 것은 대중의 취향을 따라간다라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음악과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그 제작한 것을 기반으로 앨범을 내서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내서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딴따라 엔터테인먼트의 연관 활동입니다. 4월에는 동아리 내에서 온라인으로 작곡 기초 교육을 하였고 5월에는 앨범 주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6월에는 영상 동아리인 엠팩의 OST를 제작하였습니다. 7월에서 8월은 기성곡 카피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여서 동아리원들의 곡의 구성, 사운드에 대한 기초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였으며 9월에서 11월에는 앨범에 들어갈 수록곡들을 제작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제작한 곡을 엔지니어링을 한 후에 구성품들을 제작하여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1월에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앨범 제작 과정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앨범 콘셉트 회의입니다. 5월경에 앨범 콘셉트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서 드림, 꿈이라는 것을 앨범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꿈은 자면서 꾸는 꿈과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모두 담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음원 제작 및 앨범 디자인입니다. 이전에는 그 앨범 판매를 한 후에 다 끝나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무료로 공개하여서 듣게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멜론, 지니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더 사업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각 디자인 동아리 시너지와 함께 앨범 표지, 앨범 뒷표지, CD 디자인을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케팅입니다. 미니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이 이벤트 내용은 저희가 운영하는 부스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에게 앨범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판매를 하기 전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웹페이지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정규 7집, 8집에 대한 곡을 모두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앨범 주문을 여기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입니다. 기존에는 앨범에 있는 곡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이 CD밖에 없어서 소비자들이 앨범을 듣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USB에 곡을 담아서 이렇게 패키징을 하여서 소비자들이 곡을 듣기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키징을 하여서 판매를 해서 수익이 현재까지 60만 5천 원이 수익이 났었습니다. 계속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동아리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에는 더 많은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더 여러 가지 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엠팩과 협업을 하였는데요. 엠팩에서는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경진대회 영상 부문 출품작에 저희의 음원을 제공하여서 조회수 1등상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 OST 곡을 6곡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 동아리 시너지와 함께 앨범 커버를 디자인하였으며 영상 동아리 디미필름즈, 도담픽처스, 가우디움과 함께 저희 수록곡들의 뮤직비디오 또는 타이포그래피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동아리인 크래커와 함께 제작 중인 게임 분위기에 맞는 음악 BGM을 제공해 주어서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에 딴따라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동아리 특성상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녹음실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에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원들이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여서 USB 앨범 도입, 웹사이트 제작 같은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앨범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제 작사가의 역할 확대, 동아리원 분담 분화 등 여러 가지 효율적인 사업을 계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딴따라 엔터테인먼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코딩하다 코드베이커리의 2020년 창업동아리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1년이 왔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코드베이커리의 창업동아리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코드베이커리라는 동아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코드베이커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양한 코딩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교내 유일 코딩 교육 동아리입니다. 아쉽게도 2020년에는 교육을 한 번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과거에는 많은 교육 장소에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년에는 꼭 많은 아이들을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코드베이커리는 모두를 위한 가르침을 코딩하다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여 창업 동아리에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창업 동아리가 없었던 것에 한이 맺혀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사업 아이템은 교육 키트와 시리즈 키트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제조,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교육 키트를 청소년 수련관에 유통하고 그 키트를 통해 무료 교육 봉사를 진행함으로써 일반 동아리의 본 목적과 창업 동아리 활동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드베이커리의 2020년 창업 동아리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월 달에 동아리 홍보와 동아리원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드베이커리에 꼭 필요한 친구들을 선발하였으며 그렇게 총 8명의 친구들을 선발하였습니다. 4월 달에 동아리 내 창업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동아리의 1년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동아리원 웹, 아두이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래 4월 달에 웹과 아두이노 교육을 모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학년과 2학년이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어 아두이노 교육 특성상 현장에서만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달까지 동아리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부터 7월 초까지는 본격적인 창업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코드베이커리 나만의 피아노 만들기 제작 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키트 구성, 설명서 제작, 설명 영상 제작 준비 등 사전에 준비를 끝냈습니다. 동아리 시간에 키트를 간이로 구성해보고 또한 키트를 직접 제작하며 동아리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활동이 끝난 후 서로 상호간 피드백을 진행하여 구체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화 과정에서 페르도에 대한 설명 PPT 제작에 대해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확진자가 하루에 30명 미만씩 나왔기에 7월까지 개발을 마치고 2차 지필평가 후 8월부터 학교 내에서 1학년과 2학년이 모두 모여 같이 키트를 제작하고 본래 계획되어 있던 청소년 수련관과 연락하여 학예 방학 때 납품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중 2차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방학 때 청소년 수련관이 개방되지 못하여서 현장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2학년들은 계획 후 2일 만인 26일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본래 오프라인 계획을 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등 점을 준비하려 했으나 청소년 수련관과의 컨택이 불가했기에 회의 끝에 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월에는 1학년과 2학년이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아두이노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 프로젝트 진행과 코드베이커리 웹 홈페이지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2달간 개발을 진행하여 11월 초 홈페이지를 배포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디자인을 맡은 이혜원 학생과 웹 개발을 담당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외부 활동을 다니면서 동아리를 소개할 만한 홍보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는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코드베이커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3차 대유행으로 역시 3분의 2 등교로 인해 1학년과 2학년이 만날 수 없었고 이미 제조 분야에서 진행이 불가함을 깨닫기에 내년 동아리에서 연계할 수 있는 베이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여 아두이노를 활용한 자동 손수옥제 분석 키트를 제작하였으며 이 자료들을 가지고 내년 동아리 활동에 더욱 큰 성과를 내리라 기대합니다. 이 키트는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키트와 차별화된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와 많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으며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를 통해 저희가 모델링한 것을 직접 뽑고 또한 프로토타입까지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학년 학생들은 틈틈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승훈 학생의 코로나 관련 정보 도식화 프로그램, 신완희 학생의 나이키 홈페이지 클론 코딩 활동, 박지호 학생의 아두이노를 활용한 거리 측정기 만들기 프로젝트 등 동아리원 학생들이 동아리 내에서 다양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코드베이커리 내에서 팀빌딩을 진행하여 다양한 대회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김정인, 장정인, 이혜원 친구가 코백캐스터라는 팀으로 JA 코리아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창업동아리 예산 사용 부분입니다. 본래 신청했던 예산은 67만 3,570원으로 키트 개발 R&D 비용 20%,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 투자비 80%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제조 및 판매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하여 R&D 개발 비용인 13만 4,514원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 구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코드베이커리 창업 동아리를 마무리하며 향후에는 진행해오던 아두이노 자동 손소독제 분사기 제작 키트와 나만의 피아노 만들기 키트를 제작 완료할 계획이며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만의 피아노 만들기 키트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자동 분사 키트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동아리를 1년 동안 진행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계획의 차질입니다. 창업 동아리를 미리 준비하던 시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고 첫 창동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빽빽한 일정을 짰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동시에 뒤에 있던 계획들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창업 동아리의 최종 목표였던 판매와 교육 활동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오프라인 교육 동아리였던 만큼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오프라인 교육과 많은 활동들을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전혀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내년 코드베이커리 6기, 7기 학생들이 상황을 잘 이겨내어 여러 교육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5기 학생들 역시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상 가르침을 코딩하다 코드베이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트 창업동아리장 김경범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비주쿨 창업동아리 운영실적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잠시 저희 동아리에 대해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매년 꾸준한 활동과 확실한 성과로 디미거의 해킹 동아리 타이틀을 맡고 있는 해킹을 연구한 동아리 트러스트입니다. 저희 트러스트에서는 보안으로 어떻게 사업 모델을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매우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긴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버그 바운티를 이용한 사업 모델인데요. 하지만 이런 사업 모델에는 큰 어려움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점을 발굴하여 제보하면 포상금을 수령하는 버그 바운티의 경우 해외에선 경쟁자가 많고 국내의 경우 경쟁자도 많으나 버그 바운티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양측 다 진입 장벽이 높아 다른 경쟁자들에게 실력 부문에서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실력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아리원들의 지식을 확장시키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취약점 분석 방법론과 도구들 연구하여 저희만의 도구를 제작한 뒤에 버그 헌팅에 적용시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크게 4가지 분기로 나누어 활동을 하였는데요. 각각 준비, 교육, 탐색, 활동입니다. 처음 준비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보안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환경 구축이나 보안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확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보안에 대한 여러 지식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폰업을, 웹해킹, 리버싱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탐색입니다. 탐색은 교육을 통해 향상된 실력을 기반으로 요즘 무슨 취약점이 트렌드인지, 타겟으로 삼을 만한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는 무엇이 있는지, 타겟 소프트웨어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가 있는지 등등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준비, 교육, 탐색을 통해 이제 활동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취약점 탐색과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주요 월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4월에는 서버를 세팅하거나 연간 활동 계획 수립 및 교육 자료를 준비하며 1년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5월부터 6월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컴퓨터 내부 구조, CPU, 각종 분야에 대한 간단한 지식 등으로 신입생들의 기초 소양을 다졌습니다. 7월부터 8월에는 이태영 선배님을 초청하여 사이버 가디언즈 심화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취약점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으며 여러 해킹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타 학교 보안 동아리와 협업하여 내부 해킹 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내부 회의를 통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분석 경험을 통하여 알아낸 노하우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취약점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주제들 중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웹 버그 헌팅입니다. 저희는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웹 버그 헌팅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취약점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기존 방법론은 웹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접 테스트를 했습니다. 웹에는 무수히 많은 어택 벡터가 존재하고 따라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활한 버그 헌팅을 위하여 개발한 것이 웹스캐너입니다. 웹스캐너란 무엇이냐면 웹 취약점 점검 툴로도 불리며 웹 애플리케이션 외부에서 통신을 통하여 잠재적인 취약점이나 설계상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만든 웹스캐너 이름이 바로 트러스캐너입니다. 이 도구는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을 위한 파라미터 정보, 사이트 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취약점 테스트를 쉽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커스텀 페이로드로 서버의 응답 보고서를 통해
취약점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이용하여 다수의 웹사이트에서 외부 서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트 코드 익스큐션이나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스토어홀드 액세스, 이북 등의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취약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취약점들은 아래 보시다시피 모두 기업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트러스트는 다음과 같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희는 대략 1,866만 원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디미고의 스트레스 동아리와 함께 외부의 후원을 통하여 헥터버스 워게임 사이트에서 공유된 취약점을 이용해 가상머신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세미나를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추후 트러스트가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2020년 끝없이 달려왔던 트러스트, 2021년 트러스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코인 성과 발표를 맡은 창업동아리장 김상민입니다. 코인은 기획,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동아리 운영을 맡게 된 18기 친구들은 동아리라는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어떤 직무적인 능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이 제약이 생긴 시점, 저희는 동아리 전체의 성과를 쫓기보다는 개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 동아리 장기적인 운영의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개발팀은 크게 웹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희망하는 동아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웹 프론트엔드는 주 기술 스택으로 리액트를 선정, 그에 따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강의식 교육 이후 실제로 상용화된 웹페이지를 만들어보는 클론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육 개발의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 웹프론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화면에 보여지니까, 즉 뷰 개발을 겸임한다는 특성상 실제 실무에서 중요한 성능이나 SEO 같은 측면이 간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가상 돔에서의 렌더링 최적화 같은 것들을 계속 연구하며 알게 되거나 개발한 것들을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이 경험을 기술 블로그에 공유해 왔습니다. 백엔드 팀 교육은 웹 프론트엔드 팀과 같이 기술 스택을 정한 후 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진행되었습니다. 웹 프론트엔드 팀에서 상용화된 웹페이지를 따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백엔드 팀에서는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API나 각종 로직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팀 교육 중 일러스트레이터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들은 동아리원들이 교육을 통해 제작된 것들로 로고, 3D 일러스트레이션, 아이소메트릭, 아이콘 이런 것들을 교육하였습니다. IT 서비스를 만드는 동아리답게 UI UX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웹페이지 등을 중점으로 교육하였는데 여기서 각자 유튜브, 묘신사와 같이 유명한 웹페이지를 다시 디자인하는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리드라이트는 중고책을 택배로 빌려볼 수 있는 구독형 오투어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와 같이 자신의 관심사와 독서 패턴에 기반한 큐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곳으로 책을 배송받고 편의점을 통해 반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인플루드의 장종우 윤영창 학생, 에피처의 유태현 학생과 함께 나가 학생 창업 유망팀 300의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이름과도 같은 코인은 게이머를 위한 웹 기반 플랫폼입니다. 모든 게이머는 간단한 대회나 대회 자신만의 규정을 작성한 후 아마추어 게임 대회를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성 기능이 포함된 베타 버전이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추후 커뮤니티와 뉴스룸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코인만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UI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시보드를 컨셉으로 그리드 시스템, 색상 팔레트 등을 정한 이후
디자이너들과 함께 버튼, 텍스트 인풋과 같은 다양한 UI 요소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최대 온라인 저장소인 npm에 배포하였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은 무료로 저희의 디자인 시스템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서술한 그 코인이라는 프로젝트도 이 UI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외에 코인의 동아리원들이 2020년 참가한 외부 대회 및 행사 목록입니다. 네, 이후로 코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